이야기의 주제는 지붕 공사비입니다. 내돈내짓 할 때 공사비 절감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붕의 아름다움과 지붕 공사비는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지붕 공사비 책정을 어렵게 합니다. 공사비를 잘 줄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짓기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의 소통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인식하는 돈의 무게가 서로 다릅니다. 좋지 않은 설계자나 시공자는 몇백만 원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돈을 아끼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설계자, 시공자는 관습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잘 알아야 설계자, 시공자와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지붕이 공사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겠습니다. 30평 주택의 지붕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마는 없고 각도 30도인 지붕 면적은 115제곱미터입니다. 이때 벽 면적은 창문을 포함해서 101제곱미터입니다. 지붕의 면적은 외벽 면적보다 넓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붕의 면적은 그만큼의 공사비 비중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지붕에서 공사비를 절감할 가능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지붕은 재료와 모양의 조합으로 수많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은 같은 평면에서도 지붕의 형태는 무한조합입니다. 지붕 공사비는 상당히 독립적이며 변동폭도 넓습니다. 지붕 공사비를 변하게 하는 것은 지붕 모양의 복잡한 정도, 경사, 그리고 처마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당연하게도 복잡할수록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복잡한 지붕이 모양새는 좋아질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경사가 세면 지붕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경사가 급하면 더 긴 석가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마가 나오면 지붕은 당연히 넓어지는데 2배 이상 지붕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붕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박공 지붕과 모임 지붕의 공사비 증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공은 2면 경사이고 모임 지붕은 4면 경사입니다. 지붕이 덮는 면적이 같을 때 박공 지붕과 모임 지붕의 표면적을 비교해보면 지붕의 경사가 같으면 표면적은 같게 됩니다. 다른 점을 살펴보면 박공 지붕에서는 박공벽만큼 외장 면적이 증가하고 그 대신 내부의 다락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내부의 다락 공간을 생각한다면 2면 경사의 박공 지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임 지붕은 지붕면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짜투리 재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짜투리 재료가 많다는 것은 가공이 많다는 것이고 못쓰고 버리는 재료가 많다는 것이고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임 지붕이 더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지붕 경사도에 따른 면적 증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지붕의 각도는 30도와 45도 사이입니다. 경사에 따라 면적은 23% 증가합니다. 그러나 다락방이 필요하다면 경사가 센 지붕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은 되도록이면 경사가 센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처마 확장으로 인한 지붕 면적 증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0평 주택에서 처마를 1m씩 사방으로 뺐을 때 45%의 면적이 증가됩니다. 처마는 집의 아름다움에 기여를 하고 실용성도 있지만 45%의 공사비가 증가한다면 고민이 됩니다. 지붕 요소들의 중복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생각보다 크게 됩니다. 경사도 커지고 처마가 늘어나고 모임 지붕을 선택한다면 공사비 증가는 2.3배가 넘게 됩니다. 여기에 처마 하부 마감도 추가해야 합니다. 건축비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지붕에서의 타협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양 말고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과 현실의 타협은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붕 공사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돈 쓸 곳은 항상 있으니 안 써도 되는 돈은 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